자, 여기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굳게 닫힌 차에 녹이 슬어가고 있는 중국의 공장 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 세계 자본이 물밀듯이 밀려들며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인도의 거대 산업단지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극명한 대비가 2026년 1월 현재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기업들이 수십 년간 공들인 중국 시장을 버리고 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대이동의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는 과연 위기일까요? 아니면 단군 일의 최대의 기회일까요? 지금부터 당신의 자산과 미래를 결정지을 글로벌 머니 무브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혹시 최근에 구매한 스마트폰이나 옷의 라벨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열의 9은 메이드 인 차이나였지만 이제는 메이드 인 비엔남, 메이드 인 인디아를 찾는 게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차이나 런, 즉 중국에서의 탈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지난 20여 년간 중국 정저우 공장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공장이 폐쇄되자 아이폰 공급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죠. 그 충격으로 애플은 결단했습니다. 2026년 현재 애플은 전체 아이폰 생산량의 25% 이상을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애플뿐만이 아닙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패션 브랜드부터 델, HP 같은 PC 제조사들까지 짐을 싸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두고 알타시아 시대의 개막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공급망이라는 뜻이죠. 과거에는 값싼 인건비 하나만 보고 공장을 옮겼다면 지금은 이유가 훨씬 복합적입니다. 첫째는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한 관세와 규제 리스크, 둘째는 중국 자체의 인건비 상승과 인구 감소, 셋째는 공급망 안정성입니다. 기업 경영자들은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환율보다 지정학적 뉴스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 공장이 있는 곳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기업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가장 큰 수혜국은 단연 인도입니다. 인도는 14억이 넘는 인구와 여전히 저렴한 노동력, 그리고 영어가 통하는 엔지니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현대차 인도법인의 상장은 한국 기업이 인도를 단순한 공장이 아닌 제2의 내수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실제로 인도 첸나이나 푸네 같은 도시를 가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인도인지 헷갈릴 정도로 한국 식당과 한국어 간판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인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베트남은 이미 삼성전자의 앞마당이 된 지 오래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2019년에 중국 스마트폰 공장을 모두 철수했습니다. 당시엔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죠? 하지만 그 선제적인 결정 덕분에 삼성은 미중 갈등의 직격탄을 피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베트남의 박린성 같은 곳은 아침 출근길 오토바이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활기가 넘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순히 공장이 중국에서 인도로 베트남으로 옮겨가는 게 한국에게 왜 기회일까요? 바로 중간재 때문입니다.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을 조립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는 어디서 가져올까요? 중국은 자체 공급망을 갖췄지만 인도나 베트남은 아직 핵심 부품을 스스로 만들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결국 한국산 고부가가치 부품과 기계 장비를 수입해서 조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간재 수출의 급증입니다. 실제로 2025년 한국의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역전한 역사적인 사건 이면에는 이러한 공급망의 재편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동남아로 가는 한국의 중간재가 늘어났다는 뜻이죠. 특히 기계, 설비, 반도체 분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이제 완성품을 파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공장을 돌리게 만드는 소부장 기업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만 대안이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 멕시코로 눈을 돌려볼까요? 이른바 니어쇼링입니다. 소비시장인 미국과 가장 가까운 곳에 공장을 짓겠다는 전략이죠. 테슬라는 멕시코 몬테레이에 기가팩토리를 건설하며 이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기아자동차와 수많은 한국의 자동차 부품사들입니다. 멕시코는 이제 북미 전기차 생산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자,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려면은 북미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전 세계 기업들이 멕시코 국경으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건설과 인프라라는 또 다른 기회를 잡았습니다. 허허벌판에 공장을 지으려면 전력도 필요하고 도로도 닦아야 하고 통신망도 깔아야 하니까요. 자, 정리해봅시다. 중국이 지고 인도, 아세안, 멕시코가 뜨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닙니다. 글로벌 산업 지도가 30년 만에 완전히 다시 그려지는 대격변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일까요? 2026년 현재 우리가 경계해야 할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도나 베트남의 인프라는 여전히 중국에 비해 열악합니다. 전기가 끊겨 공장이 멈추는 일이 종종 발생하죠. 또한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언제든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업들은 이제 효율성보다는 회복 탄력성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한 곳에 올인하지 않는 것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 유럽, 아시아에 골고루 생산 거점을 마련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한국 기업에게 주어진 과제는 명확합니다. 탈중국의 흐름에 올라타되 대체 국가들의 성장에 필수적인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제조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이 한국 경제를 도약시켰던 것처럼 2026년에 글로벌 공장 재편 붐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든 또 사업을 구상하든 이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돈이 어디서 빠져나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물길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같은 소재 기업들이 북미와 인도네시아 투자를 늘리는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세요. 그들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10년 뒤에 먹거리를 선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을 떠나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는 것은 더 큰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준비된 자, 흐름을 읽는 자에게만 보입니다. 2026년 세계의 공장은 더 이상 중국 하나가 아닙니다. 알타시아라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 새로운 지도에 맞춰 재편되어 있습니까?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다변화된 공급망에 투자하는 기업, 그들이 바로 2026년 이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일본의 도요타나 미국의 인텔조차도 이제는 자국 생산과 동맹국 생산을 늘리며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멈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파도를 타고 넘어야 합니다. 결국 넥스트 차이나는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기술과 자본이 자유롭게 오가는 신뢰의 공급망 그 자체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는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에 예정된 인도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 결과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곳에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가 향후 10년 우리 경제의 성적표가 될 것입니다. 경제 드라이브는 앞으로도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최전선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을 떠난 기업들이 어디에 둥지를 트는지, 그 둥지를 짓는 재료는 누가 파는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 속에 여러분이 찾던 투자의 해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국의 빈자리를 채울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드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베트남의 빈페스트 같은 신생 기업들의 행보도 놓치지 마세요. 그들이 성장할수록 한국의 부품 기업들에게는 더 큰 시장이 열리는 셈이니까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고 하죠. 지금의 혼란을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판이 흔들릴 때 새로운 부의 기회는 더 크게 열립니다. 10년 뒤 그때 중국 공장 빠질 때 투자할 걸 하고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깊이 있고 돈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려나가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